용인이 옛날에 진짜 핫했다가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용인이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만한 이유가 있죠. 자, 용인에 롯데캐슬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성북역 롯데캐슬도 옛날부터 이제 들어가 있었고 대장이었었죠. 예, 안방마님 노릇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것을 위협을 하게 될 새로운 무언가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마침 한정거장 위에 있고요. 그리고 역시 지하철역에 뭐 거의 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롯데라는 그 브랜드를 같이 사용합니다. 롯데캐슬이라는 그 브랜드를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달에 나와 있던 변경 승인.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민간 분양으로 해서 이제 들어간 걸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요게 그렇지 않고요. 좀 바뀌었죠. 민간 임대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달 7월 22일 날 이렇게 해서 내용이 변경 승인된 고시 내용입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지 배치도 나온 거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 화면의 왼쪽이죠. 화면의 왼쪽에 보이시는 그쪽이 이제 수지구청역이 되는 거고 개천 하나 건너가고 이제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리는 사실 거의 뭐 역세권이라고 딱 붙어 있다라고 해서 보셔도 충분히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고요. 동은 1동, 2동, 3동, 4동에서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평면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일자 아파트 또는 이제 V자 아파트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이제 옛날에 나왔던 그런 방식이죠. 이제 미음자로 해갖고 예, 네 가지 방향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식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상형 구조가 아마 대다수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84 A, B, C, D에서 5가지네 그죠? 예. 84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일 평형이고요. 여기는 3베이네 그죠? 거실이 나와 있고 아이들 방 2개 그리고 이제 위쪽에 안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주방이 이제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옆에 발코니가 있고 안방에선 뷰가 이쪽으로 해서 나가겠구나 그죠? 안방에서는 아무래도 예, 이쪽으로 해서 뷰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아이들 방이나 거실에서는 예, 이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 투웨이죠 투웨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안방 거실 방방 나와 있고 역시 안방하고 거실에서는 조망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방에서는 조망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 예. 요거는 뭐 역시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가 되는 거고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중간에 사이에 주방이 끼어 있다는 건데 환기는 둘 다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하고 거실 예, 역시 이쪽에서 나가게 되고 거실이 양창이구나. 예, 요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방 쪽에서는 정반대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북향 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하나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만일에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남쪽이 되게 되면은 뭐 동쪽, 서쪽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아까 거의 다 비슷하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여기에 살짝 각이 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가 거의 다 비슷하고, 요거 2개가 거의 다 비슷하고, 얘는 이런 식의 평면 구조는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예,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선호될 것 같진 않아요. 예. 자, 여러분들이 그 아직도 민간임대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맨 뒤에다가 민간임대 주택이 무엇인지, 왜 이게 지금 대세적인 흐름이 되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만 19세 이상만 되면 모두가 다 가능한 거고, 통장도 필요 없고, 거주 제한도 역시 해당이 없고, 2주택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이것은 뭐 청약 홈에서 들어간 게 아니니까 뭐 정부 규제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임대 보증금을 내고서 월 얼마씩 뭐 보통 뭐 월 5만 원, 1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장점이죠. 양도세도 해당이 없고 양도 차익을 한 게 아니니까 예, 취득세도 역시 취등록세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과세도 역시 해당이 없는데 일단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여기 관련된 세금이나 이런 걸 낼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가 이제 계속 예, 아파트 하다가 이제 보니까 오피스텔로 갔다가 오피스텔을 하다가 이제 또 너무 주택으로 인정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다 어디로 가요? 또 다른 데로 이제 또 찾아 나가야죠. 그죠? 이거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주식을 한다거나 비트코인을 할 리는 없으니까 예, 본업은 다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계속 나가는데 진짜
이런 민간 임대 시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진짜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예요. 뭐 툭하면 뭐 20만 건, 22만 건 뭐 들어가 버리고 뭐 세종에서는 뭐 6천 대를 나와 버리고 하니까 경쟁률이나 이런 건 어마무시하죠. 근데 여기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는 분양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기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았다가 일단은 뭐 나중에 우선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고정된 확정된 분양가로 해서 이거를 받을 수만 있다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예, 그것 때문에 다들 들어간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랑 같이 비교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비교할 내용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추가 비용 없이 분할 전환 양도를 해준다 이런 내용 자체가 확정가로 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이 나와봐야 알아요. 아마 8월 달 내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기간은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데는 이제 확정 분양가를 해주는 게 좋지 않냐 하시는데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내일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년 후에 그 가격으로 해서 그냥 확정 분양을 해달라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싸게 나와야죠. 지금 당시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분양가랑 이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변 시세랑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의 컨디션이 붙어 있는지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롯골이라 그러죠?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성북역이 이제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장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동네 자체가 어마무시한 동네이다 보니까 예. 그런 데에서 이제 와서 그 남은 땅 롯데마트 부지를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하나 올린다고 하니까 보장된 거죠. 지금 이 시절에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만 받을 수 있다면은 대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물론 이제 여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북역에 여기 있는 그 롯데캐슬 골드타운 가지고 뭐 조금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 주위 분들도 괜히 강남 살다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재미 좀 보고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예. 이게 항상 계획대로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부동산 투자가 뭐 그렇게 해서 다 되면은 다 돈 벌어 야죠. 자, 그리고 여기는 수지구청역 쪽이에요. 예. 이 개천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성북역이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오히려 한정구장이 더 가깝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볼게요. 이 개천을 넘어가고 블럭을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부동산에서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개천만 하나 건너면 돼 아주 조그만 개천이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한 350m 정도 떨어져 있는 셈이에요. 근데 350m 정도는 먼 거리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충분히 걸어갈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멀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보통 1km 이내를 역세권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것도 뭐 충분히 역세권인데 롯데캐슬 골드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은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지구청역 신분당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조금만 더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거리는 좀 더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죽전역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지구청역에서 신분당선을 타고서 이제 강남이랑 쭉 가서 신사에서 이제 나중에 좌회전해서 이제 용산 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요지 중에 요지를 통과하게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죽전 쪽으로 해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수인분당선이죠. 수인분당선을 타고서 이제 왕십리로 해서 청량리까지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요지를 통과하는 그런 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쪽에서 좀 더 밑으로 해서 내려가시게 되면은 GTX까지 환승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여기 오리역 쪽에 구미동에서도 오래 살았었고 미금동 이쪽에서도 오래 살았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고 그럴 줄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랬을 때니까 뭐 정신없이 살았을 때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때 몰랐었죠. 한 20년도 더 된 옛날 얘기다 보니까 예. 그때도 용인 수지에 대한 것을 좀 들어서 알긴 알았었는데 이제 좀 먼 동네 얘기로 생각을 했었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될 줄은 진짜 이제 꿈에도 몰랐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여기는 뭐 더 이상 뭐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참 이 그림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강남역까지 내정구장. 그럼 굉장히 가깝죠. 게다가 아주 새끈하게 만들어진 새 열차죠. 예, 신분당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그냥 이거 하나로서 그냥 얘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다면은 그 공고문 나올 때 금액이나 좀 저렴하게 해갖고 민간 임대로 해서 예, 분양가 좀 잘 빼줘갖고 예, 좋은 조건으로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뭐 세대수도 뭐 700개 넘어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나나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청약이라도 좀 넣어볼 수 있도록
좀 범위를 좀 넓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 같은 데서는 지금 연태 기다렸었던 그 동일 하이빌 2차가 대전 그쪽으로 해서 이제 당일 지역으로서만 끝나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었거든요. 저는 거기 딱 보자마자 완전히 마음에 들어갖고 야 이거 진짜 대전 가서 살라고 해도 살겠다 진짜 마음에 든다 했었었는데 거기는 이제 청약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용인 쪽에서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게 당해 쪽으로 해서 조건을 맞춰주게 되면은 아이씨 그럼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죠? 예. 좀 서울 쪽이나 뭐 수도권 경기 뭐 이 근처 뭐 하다못해 저기 경기 광주 좀 해서 같이 좀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건 진짜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예. 선봉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일단 84 타입으로 해서 맞춰서 한번 볼게요. 이거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진짜. 예. 2356세대 세대 수는 어마무시합니다. 이쪽 맘카페랑 저쪽 맘카페랑 붙으면은 여기 맘카페가 이기긴 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은 보통 이제 한 14억 2천 정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15억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태형 대시장도 있고 푸르지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보시면은 거의 다 뭐 2004년도 그때 당시니까 이제 꽤 됐죠. 이것도 15년 이상 된 데고 뭐 20년 된 아파트도 있고 이편 세상 수지는 그래도 입주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17년도 입주를 했으니까 이제 한 전세 두 바퀴 이제 돌았겠구나. 여기도 세대수는 꽤 나옵니다. 여기도 한 13억 정도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서 수지구청역 인근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삼성 레미안이 있는데 요거는 200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한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죠. 레미안 브랜드이긴 하지만 상당히 오래됐고요. 요 같은 경우는 타입이 좀 큽니다. 151짜리니까 전용으로 119짜리예요. 요거는 11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거기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사거리라고 해서 이제 여기죠. 여기 수지구청역이 있고 여기까지 거리는 그렇게 막 멀게 나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파트 조망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망은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부지 자체가 이제 이쪽이에요. 이쪽. 오히려 수변공원 입구에서 남서향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가시거리나 이런 게 좀 나오고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쁘게 나올 것 같고요.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이제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대는 많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조건으로 해서 새 아파트가 이제 여기에 최근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14억 이상으로서는 아까 나와 있던 자료대로 14억 정도는 생각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수지구청 있고요, 문정 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체육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지체육공원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원도 하나 있고 학군이나 여기 뭐 용인시 평생학습관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주변에 그리고 이제 여기 신월초등학교도 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주변에 뭐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을 만한 건 다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문제가 되거나 뭐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거리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서부터 일단은 여기까지 찍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확인한 것처럼 한 350m 정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여기 단지에서 이쪽 끝까지 해서 이제 죽전역 간다 치면은 한 700m 정도 넘게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도보로 좀 돌아가서 길 따라간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 한 1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1km 정도 간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서 장안평역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가는 길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하천 따라 넘어가면은 갈만할 것 같아요. 날씨만 좋으면. 이게 아마 보쉬라고 써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건물 높이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한 대충 한 10개 정도 나오나?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위로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면은 롯데마트 이제 이게 수지점인데 요 옆에 거리는 그래도 요 옆에 건물은 그래도 층수는 좀 나옵니다. 근데 완벽하게 동향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조망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조망이 나올 것 같고 하니까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층수가 30 몇 층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를 하는 게 여기 남서향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조망 성복천 조망이 그래도 좀 이쁘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어디 가나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키 맞추기 작업을 하고 페인트 칠 한번 싹 외벽에 한번 하고 나서 건물 그 부동산 가격을 맘먹게끔 거의 막 비슷하게 해서 막 올려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키 맞추기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이런 거 많이 해서 뭐 길이 막힌다, 분진이 날린다, 시끄럽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갖고 와봐.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나 좀 공사하는 데가 좀 다 그렇죠 뭐. 그리고 여기 있는 아파트들 보시게 되면은 다 12층이죠. 12층. 그리고 요건 14층.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3배가 높기 때문에 어지간히 중간층만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망 다 뻗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당첨이 문제지 뭐. 당첨만 되면 뭐 내 집이 제일 최고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청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에버랩스 우리 밴드랑 카페 있죠? 여기 와서 보시게 되면은 예, 우리 일요일마다 많은 대화를 하고 공고문 뽀개기 뭐 분석해서 조금 파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말고 카페나 블로그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현장에서 업자들끼리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매주 일요일 밤 9시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민간 임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규제를 피해서 일단 대박.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랑 견줘봤을 때는 그래도 민간 임대가 좀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나중에 확정 분양가로 해서 나온다 그러면 역시 대박. 그리고 조망은 다 층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망은 다 터져서 나올 것 같으니까 역시 대박. 그래서 청약 넣어서 당첨만 되면은 대박. 당첨이 제일 어렵죠 뭐.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